6월 11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미 증시가 멕시코 관세 금리 인하 기대감에 5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뉴스는 아니고 꾸준한 호재성 이슈를 통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발언을 통해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통해서 정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3분기 안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 전까지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관련해서의 그런 강한 발언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참석을 하게 된다면은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발언도 부정적인 발언도 아닌 G20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주는 발언을 오히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G20 정상회담 전까지는 무역 협상 이슈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미 증시 따라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도 장전 이슈에 말씀드렸는데, 관련주들이 대폭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 제재랑 맞물리는 형식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내 증시 자체의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그 재무성이라든가 모멘텀이 있어야지 결국엔 시장의 반전성이 나오거든요. 국내 증시에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아무리 해외 이슈라든가 해외 글로벌 호재를 통해서 들어올리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 돌파할 거다라는 강한 호재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5G가 아직 통신 이런 기기들이 전산망이 확충이 되지도 않았어. 이제부터 확충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깔고 있고, 통신기기를 확장하고 부품주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4G 관련 전환율이 50% 이상만 넘어도 흔히 말해서 1000만 명 이상인데, 그러면은 지금보다 10배가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하락폭이 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지금 바닥론을 찍었다. 굉장히 시장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매수세, 시장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작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이제 좀 반등이 아니라 반격을 해갈 수 있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G20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협상에 대한 이 여지만 안겨주더라도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조금 이제 흔한 이름이죠. 메릴린치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 제재안을 건다고 해요. 우리가 그 테마주 위주로 솔직히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매매 창고를 보면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은 메릴린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메릴린치가 2018년 정도쯤에 거의 하루에 1000억 정도 규모로 초단타를 치면서 얘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매매를 쓰는 거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런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주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증권가 전문가들이 아니고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매매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초단타를 통해서 이런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저는 안 될 거라고 잘 생각이 돼요.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근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게 드디어 이제 일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메르치가 또 들어왔다. 우리 흔히 은어로 메르치가 들어온 종목은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 단기적인 이 단타가 나온 뒤에 하락이 나온다. 얘들 쇼커버링일 뿐이다. 얘들 또 단타 친다. 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메릴린치에서 단타 안 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감 시장도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6월달에 매수세가 좀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 여러분들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조대 이 3조 후반에서 4조대 원으로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 대금이 좀 구성된 것 같고 코스피가 5조 원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지 시장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심리가 붙을 건데 아직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하다. 이 지수는 상승하는데 거래 대금이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그 5월 달에 이제 MSCI 그 편입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이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나? 우리가 거래대금이 한창 좋을 때는 막 7조 원, 8조 원씩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5조 원 이상으로 거래대금 유지하기도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이 안 좋으면은 결국적으로는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아니면은 기관들의 주 매매 포지션 업종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따라가는 매매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는 거는 시장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상한가가 많이 안 걸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제조, 화학, 코스피 관련 업종들은 그리고 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관련 반도체, IT 부품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면은 그 순매도한 와중에 순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쫓아가면서 테마와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달이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뭐 많은 응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6월달 시작입니다. 이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마지막에 끝나버리면은 G20 정상회담까지는 큰 이슈와 재료 없이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기대 심리를 통한 수급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잘 따라와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